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자녀한테 단 한 푼도 손 안 벌리고 두 사람이 오붓하게 가리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고 노후 준비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요즘. 이 질문은 수많은 분들이 가슴 한켠에 품고 계신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부 바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올해 76세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편분 국민연금 98만 원, 아내분 국민연금 26만 원, 거기에 두 분이 합산해서 받으시는 기초연금 54만 원. 딱 178만 원. 이게 두 분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월급도 없고 사업 수익도 없고 자녀한테 받는 용돈도 없습니다. 오직 278만 원 하나로 두 사람이 한 달을 굴리고 계십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들도 서울에서 살고 있고 막내딸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자녀가 셋씩이나 있어도 두 분은 절대로 손 벌리지 않으세요. 경상남도의 한 지방 중소도시 24평 아파트에서 25년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계부 숫자를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예금 1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두 분 다 만성질환이 있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178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두 사람의 품이 있는 노후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영상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그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남도의 한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인구 50만 명도 채 안 되는 조용한 도시예요. 대도시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골처럼 너무 외딴 곳도 아닌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도시입니다. KTX가 서지는 않지만 고속버스나 기차로 부산까지는 1시간 안팎이면 닿는 곳이에요.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웬만큼 다 갖춰진 곳입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25년 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주변에 속속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더 오래돼 보이는 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리면 복도 끝에 낡은 현관문 하나가 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고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을 열면 76살 부부의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박재순 씨, 올해로 76, 할머니 성함은 김순희 씨, 역시 76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결혼하고 이제 같은 나이로 함께 늙어가고 계신 거죠. 두 분이 이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셨을 때가 딱 25년 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한창 일할 때였습니다. 그 시절엔 24평이 작다는 생각도 했다고 하세요. 5 식구가 북적북적 살았으니까요. 아이들 셋의 웃음소리와 다툼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아들도 서울에서 가정 꾸리고 막내딸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 셋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 도시에 혼자 남겨진 셈이지요. 그래도 두 분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둘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조용하고 서로 눈치 볼 필요 없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고. 아침 6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십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의 첫 번째 일은 혈당 체크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공복 혈당을 재는 게 매일 아침의 루틴이에요.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르는 그 익숙한 동작. 처음엔 무섭고 아프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혈당계 숫자를 확인하시고 항상 준비해 두신 수첩에 날짜와 수치를 꼼꼼하게 적어 두십니다. 이 수첩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셔서 두 분이 함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할머니도 일어나시면 차례로 혈당을 재시고 서로 수치를 확인해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좀 높네. 어제 뭘 먹었다고? 이런 대화가 매일 아침 이 부부의 첫 마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밥은 할머니 담당입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두세 가지. 반찬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일 이렇게 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흰쌀밥은 되도록 줄이시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시니 같은 잡곡밥을 드시고요. 이게 귀찮지 않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이게 귀찮으면 아픈 게 더 귀찮아요. 지금 조심하는 게 나중에 편한 거지. 당뇨는 밥부터 시작되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동네 산책을 나가십니다. 딱 30분. 아파트 단지를 두 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페이스를 빠르게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걸으신다고. 날이 많이 춥거나 비가 올 때는 아파트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에는 식후 걷기가 혈당 조절에 최고라고 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하면 빠지지 않으신다고. 이 30분의 산책이 할아버지의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장거리 산책은 힘드시고요. 집안에서 스트레칭 위주로 하신다고 해요. 골다공증도 있으셔서 낙상이 제일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넘어지는 것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안전하게 꾸며 놓으셨어요.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 옆에는 손잡이도 달았다고. 침대 높이도 일어서기 편하게 조절해 두셨고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노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신 거겠죠. 이제 두 분의 한 달 살림살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총 수입 178만 원. 남편분 국민연금 98만 원. 아내분 국민연금 26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산 54만 원.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막막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두 사람이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알뜰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핵심은 할아버지가 직접 쓰시는 가계부입니다. 50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하셨다고 해요. 스마트폰 앱이 아니라 노트에 손으로 직접 쓰시는 방식이에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서 기록하시고 월말에 결산을 하십니다. 이 습관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지금의 알뜰한 생활을 만든 가장 큰 토대라고 두 분 모두 그렇게 얘기하세요. 식비가 한 달 지출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분이 한 달 식비로 쓰시는 돈이 대략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예요. 두 사람이 삼시세끼를 이 돈으로 해결하시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답은 단순합니다. 거의 다 집에서 해 드시거든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자녀들이 내려올 때나 특별한 날에 한 번씩이지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가시는 곳도
대형 마트보다는 가까운 재래시장이에요. 마트가 깨끗하고 편하긴 한데 시장이 훨씬 싸거든요. 요령껏 고르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이 살 수 있어요.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감자 몇 개. 이렇게 소량으로 자주 사다 드시면서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장날을 미리 챙겨서 그날 맞춰 가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오래 사신 분만이 아시는 노하우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다 포함해서 한 달 평균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가 25년이 됐다 보니 관리비가 신축보다는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냉난방 관리도 철저하게 하세요. 겨울에는 내복을 반드시 챙겨 입으시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으신다고. 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정말 무더울 때만 에어컨을 짧게 트신다고 하셨습니다. 절약이라기보다는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한테 의료비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에요. 한 달에 나가는 의료비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고지혈증 약을 매일 드셔야 하고요. 할머니는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약을 드세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매달 병원 외래 진료도 가셔야 하고 약도 타오셔야 하고 처음에는 이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거든요. 두 분 모두 76이니까 해당이 되시죠. 또 건강보험 산정 특례 같은 제도도 있어서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꽤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모르면 그냥 다 내야 하는 돈이지만 알고 챙기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두 분이 이 부분을 꽤 강조하셨어요. 두 분 합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신 지 벌써 3년이 됐다고 하세요. 예전에 대형 통신사 쓸 때는 두 분 합쳐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알뜰폰으로 바꾸고 나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통화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바꾸는 것 자체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셨는데 막내딸이 도와줘서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결단 하나가 매달 6만 원씩, 연간으로 보면 72만 원을 아끼는 거니까요. 교통비는 한 달에 5만 원 안팎이에요. 지방 중소도시라서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70세 이상이면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교통비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적게 드신다는 게 지방 생활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자가용은 이미 10년 전에 처분하셨습니다.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차 없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처음 1년은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든 버스 타고 가시면 되고 무거운 짐은 자녀들이 내려올 때 한꺼번에 부탁하신다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이 대략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예요. 178만 원에서 지출을 빼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죠. 이 돈을 두 분은 그냥 쓰지 않고 매달 저축하고 계십니다. 이 생활이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파트가 자가라는 겁니다. 월세나 전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월세를 내고 계셨다면 이 생활비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내 집이 있다는 것, 노후에 이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두 분은 몸으로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퇴직금 1억 3천만 원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일 겁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돈을 한꺼번에 굴리려고 주식이나 펀드 혹은 부동산 투자 같은데 넣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은행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넣어두셨어요. 그것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두세 곳의 은행에 분산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은행당 5천만 원이거든요.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분산해서 넣어두신 거예요. 이자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두 분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이 한마디가 참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 높은 걸 쫓을 수 있지만 이른이 넘으면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 1억 3천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큰 병이 생기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 돈은 비상금이자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 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막내딸은 경기도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셋 다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고요. 두 분이 자녀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먼저 용돈 드릴게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손을 저으셨어요. 우리 괜찮아. 너희들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한테 돈 쓰지 말고 너희 가정 먼저 챙겨.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짠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 됐는데 두 분이 실제로 씩씩하게 잘 살고 계신 걸 보고 나서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고 하세요. 돈 얘기가 없으니까 만날 때 더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에 아이들이 내려오면 같이 밥 먹고 웃고 얘기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용돈이나 생활비 때문에 자식한테 뭔가 눈치 보여야 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노후의 진짜 품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관절이 많이 아픈 날에는 장 보러 가기도 힘드시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어려우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해서 와줘라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괜히 걱정 끼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해결하신다고. 할아버지가 장을 같이 가주기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거죠. 두 분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전에 산책하고 집안일 정리하고 나면 점심 먹고 잠깐 낮잠을 주무십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고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역사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걸 하신다고 해요. 손녀한테 목도리 하나 떠주는 게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자녀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시고 손주들 사진 받아보시는 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진 한 장, 영상 통화 한 번이면 마음이 가까워진다고. 저녁은 가볍게 드십니다.
노인분들이 저녁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두 분 다 저녁은 되도록 소식하신다고. 죽이나 국수 아니면 아침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몸이 알아서 그게 편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두 분이 노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여쭤봤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건강이요. 건강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죠. 아프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그 다음이 둘이 사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싸우거나 사이 안 좋으면 이 집안에서 숨 막히잖아요. 둘이 같이 살면서 편해야지. 돈 있어도 집에서 전쟁이면 불행한 거죠. 건강과 관계. 노후의 두 가지 핵심이 이 두 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강 관리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석 달에 한 번씩 당뇨 합병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할머니는 골다공증 치료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계세요. 작은 걸 미루지 않는 거죠. 나중에 큰 병이 되기 전에 지금 관리하는 게 결국 돈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두 분은 이미 아십니다. 약도 제때 잘 드시고 식단도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고 이 꾸준함이 두 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인 것 같았어요. 문화생활이나 여가는 어떻게 즐기시냐고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가끔 나가신다고 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점심도 같이 드시고 할아버지는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 같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참여하신다고.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시면 거의 돈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고령자 문화 이용권 같은 것도 있어서 공연이나 영화를 아주 저렴하게 볼 수 있다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소소한 사치가 있어요. 동네 단골 국밥집에서 외식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국밥 두 그릇에 2만 원도 안 되지만 두 분은 그게 제일 좋은 외식이라고 하셨어요. 비싼 거 먹어봤어요, 젊을 때. 근데 솔직히 이 나이엔 국밥이 최고야. 따뜻하고 속이 편하고 맛있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부자 같았어요. 뭔가를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서 부자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시는 아파트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25년 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시설이 낡은 건 맞습니다. 벽지가 좀 오래됐고 수도꼭지도 예전 스타일이고 주방 타일도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은 이걸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자식들 다 키우고 여기서 같이 늙어온 집인데 오래됐다고 허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이 든 집이죠. 할머니 말씀이 이랬습니다. 집을 팔고 더 작은 데로 이사 가거나 시설 좋은 실버타운 같은데 들어가는 건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세는 지방 중소도시 24평 아파트다 보니 시세가 그리 높지 않아서 연간 20만 원 안쪽으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덜 미치니까 지방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178만 원. 이 돈이 많냐 적냐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서울에서 살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가 아파트 있고 자녀 부양 부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분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빠듯하지만 쪼들리지는 않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두 분이 균형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균형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출 관리의 습관. 젊을 때부터 가계부 쓰고 낭비 없이 살아온 그 습관이 지금 노후에 178만 원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것이 노후에 진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기대치의 조정.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음식, 더 화려한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두 분은 이미 그 경지에 오르셨어요. 지금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 이게 노후 행복의 진짜 비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건강 있을 때 건강 챙기세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약 잘 드시고 병원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돈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집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배우자랑 사이 좋아야 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버틸만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8만 원, 숫자만 보면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두 분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노후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습관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 당당할 수 있는 자립심,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 지출을 기록하는 꾸준함.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지금 당장 가계부 한 권 꺼내 이번 달 지출부터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기록이 나중에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